돌았어?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님. 지금 오랜만에 다시 이 광안리 해변의 김성민 선생님 작업실에 왔는데, 제가 이 선생님 작업실을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 이 뒤에 LD하고 LP가 이렇게 많은 거를 어제 처음 봤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건 웬만큼 중국 영화에 조예가 있는 분들도 잘 모르는 거라 선생님 이 영화 이야기 좀 해주시죠. 실존 인물을 뭐랄까 영화한 건데요. 한 5시간짜리 영화입니다.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한국에는 개봉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해 황제. 예. 중국 상하이는 이야기가 많죠. 인물들 이야기도 많고 한데 상하이에 실존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두월생, 뚜유성. 두월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상해에서 길거리에서 뭐랄까 저 과일 팔던 사람이었어요. 노점상. 네. 그 과일 팔던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상해 암흑가를 이렇게 장악하고 결국은 그야말로 지구지상에 우리말로 하면 큰형님 자리에 오르는 거죠. 그러면 삼합회의 원조가 된 사람이에요. 네. 청방에. 그리고 그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중국에 들어오는 그때 아편전쟁 이후로 그걸 갖다 저 본인이 다 관리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저 국민당 정부에서 장개석이 네. 장지혜 씨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좀 도와달라 할 정도로 뭐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을 거. 우리 옛날에 보면 상해탄 이런 거 보면은 네. 항상 보면 우리 대부 같은 비토 꼴레오네 같은 네, 사람이 네. 나와요. 그 사람의 전부 모델이 바로 이 두월생이에요. 아. 네. 두월생은 지금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국에는 전기도 많이 나와 있고 한데 그 두월생의 일대기를 영화로 한 건데 한 영화가 한 5시간 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모아놨던 건데 이 버릴 수가 없어요. 취미는 어떻게? 또 실제 내용도 그 영화 대부처럼 그런 서사. 예. 이 사람이 저 과일 장사를 하던 그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일대기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영화거든요. 딱 대부의 스토리 구조. 예, 스토리 그렇죠. 하나의 서사시적인, 제가 좋아하는 게 그런 서사시적인 이야기. 네. 예. 어떤 한 사건을 한 것보다는 뭐 일대기를 조명한 거 이런 영화들 참 좋아해요, 제가. 그럼 말 나온 김에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그 중국어 뭐 공부에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중국의 역사나 문화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추천을 한번 좀 해주시죠. 참 곤란해진데요. 중국어에 도움이 되는 영화를 하면 일단은 조건이 하나예요. 시대극을 고르면 안 돼요. 시대극. 예, 시대극 자체가 말이 다르니까. 고어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저는 한국 드라마 보고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드라마를 줬는데 상가마마 성은이 망거 이거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시대극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된 이후에 무협 드라마 보면 굉장히 뭐랄까 고투적인 멋진 말들을 배울 수 네. 있지만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런 험한 영화는 안 좋습니다. 상하이의 그 특유의 그 방언, 네. 이상한 방언들도 많고 조금 험악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상하이도 방언이 있나요? 상해 방언 완전히 다르죠. 아 그런가요? 예. 你住在哪儿? 당신 어디 사십니까? 我住在市区里. 나 시내에 사는데요. 네. 농스라리. 농스라스크리. 러시아어 같은데. 상해가 그렇죠. 니가 농이에요, 농. 그래서 니하오 안 되고 농호 하는 거. 그러니까 상해어 자체가 또 특이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독립적으로 약간 말들이 다른 그 상해를 약간 벗어나도 또 다른데 상해 쓰는 말은 저 특히 다르죠. 중국의 5대 방언은 엄청 많은데 네. 서양 사람들 눈에 중국의 방언을 크게 5대 방언으로 많이 보거든요. 네. 우리 소위 말하는 만달린, 네, 우리 말하는 보통화, 네. 북방 언어죠. 그리고 광동어, 칸토니스. 네. 그 다음에 복건성일 때 쓰는 호킨, 민나무라 그러죠, 우리는. 민나무. 그 다음에 개까지 쓰는 하카. 하카. 그리고 샹하이. 상하이. 예, 그래가지고 그 5대 방언, 크게 5대 방언으로 하는데 옛날 영화 기억 좋아하시는가 모르겠다. 우리가 볼 때는 중국어일 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게 국어가 아니고 이게 언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 말과 표준어. 얼마나 많습니까? 산 하나 보면 말 달라지는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저도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었는데 한 2가지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만 질리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다른 외국어를 하나 더 배우면은 당신은 몇 개 국어 하십니까? 뭐 나 3개 국어, 4개 국어 해요. 이럴 수 있는데 네.
당신은 몇 개 국어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어밖에 못하지만 광동어하고 뭐 미남어 그뭐다 사투리잖아요. 저도 쓰는 한국말도 사투리지만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약간 근데 언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확실히 머리가 잘 도는 것 같아요. 자기 자랑하시는 거죠, 선생님?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다 이제 곰팡이 다 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난한 게 뭔가 하면은 뭐 간단한 러브 스토리나 그런 쪽이 좋습니다. 많은 조건을 딱 하나 한다면 나는 이 영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봐도 안 지겨울 것 같다 라고 해야 효과가 있는데 지독하게 재미도 없는 막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본 영화를 이걸 또 어떻게 더 봐 그거 갖고 공부하려고 억지로 하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다 망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대부 이런 거 보면서 매일 이상한 이태리 I believe in America 뭐 그러다가 다 망치고 그러고 나면서 뭐 좋아하는 알파치노 이런 영화면 전부 깽영하잖아요. 그러면 스카페이스. 쿠바에서 넘어왔고 전부 다 뭐 F로 시작해요. 단어가 좋아한다고 그게 100% 교재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사실 교재 고르기가 힘들어요.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목소리 좋은 사람을 고르죠. 꼭 내가 다시 봐도 지겹지 않을 영화 또 봐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영화 시대극이 아닌 걸로 조금 저 배경 자체가 뭔가 막 험난하지 않은 세상인 걸로 그리고 목소리가 좋은 주인공을 골라라. 그러면 아마 제일 낫지 않을까. 중국 영화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현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이런 거. 그런 건 참 좋죠. 네네. 그런 건 참 좋죠. 중국은 또 장점이 하나 있는 게 홍콩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해외로 수출할 때는 화교들 전 세계 화교권 네. 때문에 더빙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빙을 다시 한 영화는 참 깨끗해요. 말 그대로 성우들이 표준어로 더빙을. 제가 외국 사람들한테 가장 하는 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드라마 가지고 배울 때 드라마 말고 TV에 하는 너그 외화 드라마 그건 한국 사람이 성우가 더빙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깔끔하고 멋있어요. 험한 말 안 나오고. 그래서 보통 그런 걸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홍콩 영화 같은 경우 광동으로 제작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수입이 될 때 이게 더빙이 돼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 깨끗하죠. 거의 완벽한 교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거를 골라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으실 때는 똑같은 영화가 나도 영문색이라면 네. 그 광동어판이 있고 그다음에 그 표준어판이 있어요. 네. 그 표준어판은 대부분 성우들이 더빙이라는 거라서 깔끔하죠.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중국어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면은 유행어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만약에 누가 지나가다 하다못해 우와 대박 이랬는데 더빙을 한 외화 드라마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뭘 더 어서 와요. 뭐 이런 정도지. 그죠? 예. 처음에 시작으로는 교재를 고른다면 저는 항상 더빙된 드라마를 찾으라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어요. 참 웃긴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제작을 했고 중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있는데 뭐 칭선선 위멍멍 뭐 이런 거 안개비 연가가 나왔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현지 사람들이 녹음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듣기 힘든 거야. 빨라지고. 그런데 홍콩에서 제작된 드라마는 광동으로 제작했는데 다시 더빙을 합니다. 이 성우들이 더빙을 하니까 이건 너무 듣기가 편한 거예요. 그게 가장 멋진 교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김성민 그가